안녕하세요. 데일리 핫 이슈 김전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4월 20일 데일리 핫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테마 스케줄입니다. 첫 번째 스케줄은 애플의 공개 행사 개최 예정입니다. 애플은 현지 시각으로 4월 20일 봄으로 충만한이라는 이름의 공개 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애플 펜슬과 신제품 아이패드 프로 그리고 에어태그가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스케줄은 판문점 견학 재개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JSA 출입을 제한한 바 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이 약 4개월 만인 4월 20일 재개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번에 재개를 하더라도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회당 20명으로 제한해서 운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스케줄은 최저임금 전체 회의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최저임금 협상 문제인 이 최저임금 전체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근로자 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경영계에서는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스케줄은 쿠콘의 공모청약입니다. API 정보 제공 전문업체인 쿠콘의 공모청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주관사는 하나금융투자와 삼성증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4만 5천 원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테마 스케줄이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예스24입니다. 장 초반부터 예스24의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바로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가치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스24는 카카오뱅크의 주식 568만 1,393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이 카카오뱅크의 지분과 관련해서 항상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올해 1월부터 카카오뱅크 지분 처분을 추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장외 주식 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에 따르면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의 장외 주가는 94,5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역산하면 38조 5,232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예스24가 보유한 주식 가치는 500억 원이 넘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예스24는 전날 카카오뱅크 지분 매각을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거래 규모가 1,0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었지만 이르면 오늘 7월에 상장될 카카오뱅크의 가치가 꾸준히 상승하자 더 큰 시세 차익을 얻고자 내린 결정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 한화입니다. 전날 한화는 글로벌 부분에 1,900억 원을 투자해서 여수산업단지에 질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완공 시의 질산 생산량은 기존의 12만 톤에서 52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한화 측에서는 연간 기대 수익을 매출액은 1,000억 원, 영업이익을 200억 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설량 가운데서 18만 톤은 반도체용 고순도 제품과 정밀화학 제품, 그리고 13만 톤은 폴리우레탄, 9만 톤은 산업용 화약에 활용될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설이 향후 연간 200억 원의 영업이익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런 기대감에 한화 주가는 장중에 5%가량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 손해보험사주입니다. 이 손해보험사가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DB손해보험,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의 올해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대비 8,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6% 증가할 전망입니다. 전분기 대비로는 무려 138.2% 증가한 규모인데요. 이렇게 손보사의 실적이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운행량이 감소한 데다가 보험료 인상 효과가 반영이 돼서 자동차 경과 손해율이 개선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경쟁이 완화되고 판매 수수료 개편 적용으로 장기 경과 산업 비율이 개선된 것도 긍정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완화되더라도 보험료 유입 속도를 따져봤을 때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화재와 흥국화재5 오늘 모두 상한가에 도달했고요. 한화손해보험 그리고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도 오늘 동반 오름세 보였습니다.
네 번째 특징주는 맥쿼리 인프라입니다. 맥쿼리 인프라가 3월 중순부터 계속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장중 한때 12,100원을 나타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맥쿼리 인프라는 국내 유일의 상장 인프라 펀드입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천안과 논산고속도로 등 14개 인프라 자회사에 투자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주가 변동폭이 적으면서도 연 6%대의 배당 수익률을 제공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맥쿼리 인프라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는 이유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상승세를 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정상화로 교통량이 늘어나면 맥쿼리 인프라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점점 백신 접종이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맥쿼리 인프라에게도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핫 이슈는 삼성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자리 위협받는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마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과 더불어서 미국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통해 영토 확장에 나선 가운데 삼성전자의 점유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D램 시장에서는 1992년부터, 이 낸드 플래시는 2002년부터 세계 선두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점유율은 계속된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실제로 삼성의 D램 시장 점유율은 2016년에는 46.6%에서 지난해선 41.7%로 떨어지면서 4년 연속으로 점유율이 줄었고요. 반면에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20.4%에서 23.5%로 서서히 시장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같은 기간에는 25.6%에서 최근에는 29.4%로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런 현상은 낸드 플래시 분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2017년 38.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는 33.9%까지 빠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키옥시아는 같은 기간 16.5%에서 18.9%로 마이크론은 10.9%에서 11.4%로 각각 몸집을 키우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후발주자들과의 시장 점유율이 좁혀진 근본적인 이유는요, 기술 격차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고도화할수록 선두권 기업의 연구개발 속도는 더뎌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후발주자의 추격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가 강조해온 초격차가 따라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잇따라 경쟁사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지난해 11월 세계 최초로 176단 이상의 3D 7세대 적층 낸드를 출시한다고 밝힘과 동시에 지난 1월에는 세계 최초로 4세대 10나노미터 D램 양상에 성공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입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4분기를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32.9%로 1위고요. 키옥시와 워스턴 디지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인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과 웨스턴 디지털이 업계 2위인 키옥시아를 인수를 검토하고 나서면서 이 삼성이 지켜오고 있던 부동의 1위가 위협에 처한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과감하고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R&D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반도체 품귀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삼성전자가 한국 평택과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증설에 나설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반도체 극자외선 노광기 제조업체인 ASML과 장비 수급을 논의한 것도 알려지면서 이런 견해는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반도체 분야 설비 투자로 전년 대비 20%가량 증액한 35조 원을 지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삼성전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칩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회의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주문하면서 미국 현지 내 반도체 증설이 임박한 상태인데요. 투자 규모가 시장 예상을 상회할 확률이 높다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들 아직 안 보셨다면 함께 시청해주시고요.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